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63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2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접속 오류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400만 명에 달하는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안으로 마련한 일부 사이트마저 장애를 일으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은 오는 19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도 섣불리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대규모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학생들의 등교 개학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셧다운 조치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긴급사태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검사 확대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22명,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635명, 사망자는 2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절반인 11명이 국내 입국자 특별 검역에서 나왔습니다.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 증가세가 계속돼 누적 983명이 됐습니다. 수도권 소규모 감염 추세도 이어져서 서울 2명, 경기와 인천에서 1명씩 추가 확진됐습니다. 예천 집단 발생 영향으로 경북도 환자 4명이 더 생겼습니다. 이외 광주 2명, 대전 1명이 추가 발생했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치 환자는 72명이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7,8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지금 상황을 폭풍 전야에 비유하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명대에 머물렀고 해외 유입 요소를 제외하면 한 자릿수에 가깝지만 내용을 보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 숫자는 적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계속 나오는데 이는 지역사회나 해외 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활절과 총선 기간 급격히 증가한 사회적 접촉의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행락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방심하지 말고 방역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지난 9일에 이어서 어제 두 번째 온라인 개학이 시행됐습니다. 중고등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원격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중고 3학년까지 포함해 400만 명이 접속하다 보니 화상회의나 온라인 플랫폼 등이 불안해서 일부 수업이 차질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권호진 기자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훈시. 열심히 생활해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온라인 개학이지만 오프라인 못지않게 격식은 다 갖췄습니다. 이어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된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개 시간. 온라인으로나마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원격 수업이 가뜩이나 낯선 학생들과 선생님이 돌발적인 접속 장애에 크게 당황합니다. 안 들리는 것 같아. 큰일 났네. 감기 걸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습 관리 시스템인 이학습터와 원격 수업 플랫폼인 위두랑 접속이 안 돼 긴급히 구글과 학습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5, 6학년 학생 86명이 동시에 접속해 개학식을 치른 이 학교는 끊김 현상을 우려해 학생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흐름이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 점 양해해주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이해 부족으로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학원 시간이랑 겹쳐요. 학교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생 원격 수업은 전반적으로 중고생보다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교사들은 따라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이들이 기기 조작하는 거를 미리 사전에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저학년인 경우에는 옆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집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케어 아래서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나 조부모 가정 등은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네 해주시면 네, 이렇게 2차 온라인 개학을 맞으면서 우려했던 접속 오류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수업도 진행됐는데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수업을 듣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은 학생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오전 9시 초중고 학생 400만여 명이 온라인 수업이 제공되는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에 몰리면서 접속 오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막 한 30초마다 20초 30초마다 동영상이 한 번씩 끊기고 그랬고 친구들은 아예 뭐 로그인이 안 된다거나. 접속이 지연되자 선생님이 나서서 잠시 뒤에 접속하라는 문자를 보낸 중학교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다 보니까 이게 느려지고 접속이 잘 안 돼요.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학교 나가서 선생님께 직접 수업 듣고 싶어요. 우여곡절 끝에 접속한 e학습터.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를 활용해 강의를 준비했지만 만 14세 미만 학생은 나이 제한으로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성인 계정으로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상황. 혹시 수업을 듣다 유해 영상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그 시선을 피해서 또 다른 공연이나 다른 그런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어서.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건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좀 백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확진자가 뭐 1명대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학교에 보내기가 부모님들은 다 걱정이 되지 않으실까. 교육부는 접속 오류를 없애기 위해 로그인 방식을 바꾸고 서버를 확충했지만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상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학급 친구들은 한창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들을 시간. 복합장애가 있는 다영이는 집 대신 엄마 회사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부터 와이파이 연결까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엄마는 일하면서도 정신은 온통 다영이에게 쏠려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재밌니? 아니, 지겹지. 지겨워? 응. 왜 지겨워? 애들이랑 같이 만나서 하고 싶진 않아. 애들이랑 만나서 같이 하고 싶어? 학교에 갔을 때는 특수교사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그나마 야외 활동을 했던 다영이. 온라인 개학을 한 뒤에는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온라인 수업 틀어줘도 사실 그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계속 이렇게 몇 주가 흘렀잖아요. 이런 생활이. 조금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A양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선생님 말씀이 잘 들려 학습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은 다릅니다. 제가 인공와우가 기계잖아요. 근데 기계랑 노트북에서 들리는 기계음이랑 섞여서 잡음이 좀 많이 들려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특성화고를 다니다 보니 종종 처음 듣는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원격 수업에는 자막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절반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저는 비장애 학생들 중심으로 그 학교 교육과정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의 이런 온라인 수업은 저는 구색 맞추기라고 봐요. 학교에 조금 교실을 몇 개 열어가지고 클린존 같이 해가지고 소수 요일제 등교를 하는 것도 좀 해보고. 온라인 개학 전
교육부는 시청각 장애 학생들에게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발달장애 학생에겐 특수교사의 방문 교육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시민 64%는 이달 19일 직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에 응한 서울시민의 97%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이달 19일 종료되면 어떤 시점이 되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9일 직후 생활 방역 전환은 이르다는 응답이 63.6%에 이르렀습니다. 생활 방역 전환 시점 판단 기준으로는 확진자 수 상관없이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 체계가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가 36.5%로 1순위에 꼽혔고 신규 확진자 10명 이하일 때와 30명 이하일 때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급격히 와해되면 대규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등교 개학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시한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앞으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2차 생활방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나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에서의 방역체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데 국민들께서 함께 학습하여 참여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역당국은 투표와 방역이 병행된 21대 총선을 앞으로 맞이할 생활방역의 대표적 예로 보고 있습니다. 입장하기 전에 열도 확인을 하고 마스크도 사용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비닐장갑도 필요할 수 있고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최근 부활절과 총선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1,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방역 대책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교 개학과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합니다. 등교 개학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방역의 모범 국가로 평가됐지만 학교를 개학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뒤 한 달 동안 확진자가 14배 증가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 여부는 이번 주말에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사회 전 분야에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과수 재배 농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온난화 탓도 있지만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과수 인공 수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꿀벌이 선택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하얀 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배과수원. 보기엔 좋지만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지난 겨울 기온이 따뜻했던 탓에 꽃이 열흘 정도 일찍 피었고 꽃이 피어있는 기간도 예년의 3분의 1로 짧아져 인공수분이 쉽지 않아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진 탓도 큽니다. 그나마도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조금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일손이 정말 너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실정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건 바로 꿀벌. 연구팀이 꿀벌 만여 마리가 들어있는 벌통을 신고배밭 1헥타르에 5개를 두었더니 자연 상태로 수분하는 농가보다 3배 높은 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꿀벌 방사 시기는 배꽃이 완전히 피기 5일 전부터 2일 전까지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인공수분보다 비용은 적고 과일의 품질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벌을 통해서 수분할 경우 인공수분과 동일한 배 품질을 얻을 수 있고 노동력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수입이 막혀버린 꽃가루 확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자가채취 꽃가루를 사용하게 되면은
발화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정형과 생산 그리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조금 도모할 수 있어서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배 이외에 사과나 키위 등 다른 과수에도 꿀벌을 활용하고 꽃가루 공급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활동 정상화 관련 새 조치와 상관없이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조치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업 대란이 본격화하면서 4주 동안 2,200만 명가량이 일터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0일 비필수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사실상의 자택 대피령을 결정한 뉴욕주. 이번 달 말 해제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률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So we have to continue doing what we're doing. I'd like to see that infection rate get down even more.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른 주들과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주변 7개 주와 서부 3개 주 등 모두 10개 주는 경제활동 복귀와 관련해 함께 행동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경제 상황은 악화 일로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525만 건이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주 동안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This level of unemployment claims means that in the last 4 weeks we've roughly had as many unemployment claims as we had job gains in the decade-long recovery since the Great Recession.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최소 17%에 이른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는 다음 달 말까지 2천만 건 정도의 추가 실업수당 청구가 있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후생성은 이 문서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에 탄 채로 진료할 수 있고 검체를 채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야외에서 진행하는 이 검사에 대해 검체가 오염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꺼려왔지만 검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료계와 여론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방침을 바꾸게 됐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각 지자체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크루즈선 감염자를 포함해 10,000명, 사망자도 200명을 넘어서면서 긴급사태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 조치가 뒷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총리 조기 퇴진설까지 나오는 등 아베 총리의 입지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선언된 도쿄도 등 지자체 7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상점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손님으로부터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계산대에 비닐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特に普段通りで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ね。むしろ安心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よ。 이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자릿수대로 발생하는 등 열도 전역에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대응하느라 다른 질병 등으로 위독한 환자를 거절하거나 병원 측이 원내 감염을 우려해서 코로나 의심 환자를 거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대상을 기존 7곳 외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적용 기간은 앞서 선언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都道府県をまたいで人が移動することをまん延防止の観点から絶対に避けるよう住民の方々に促し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아베 총리의 위기관리 조치가 뒷북이라는 국민적 불신이 확산하면서 총리직 수행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리 부인이 지난달 중순 아베 총리가 외부활동 자제를 요청한 다음 날 지방여행을 다녀왔다는 보도에 이어 자민당 내에서 총리 6월 퇴진설이 나오는 보도 등 아베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줄 알았던 중국에서 인구 7만의 국경 도시에 확진자가 350명 넘게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 2주 만에 급증한 겁니다. 보도에 강성훈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중국 북부의 수이퍼너시. 인구가 7만이 채 안 되는 이 소도시에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350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는 대부분 최근 2주 동안 러시아에서 들어온 중국인들입니다. 가파른 확산세에 놀란 당국은 길거리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害怕吗？担心吗？担心什么呢？担心这病吧。别聚堆，别聚堆。 출근이나 외출은 한 가구에 3일에 한 명씩 딱 한 번만 허용됩니다. 社区还得卡个章，我单位卡个章，完了防疫那个地方还得卡个章，那卡好几个章。卡3个章呢才能可以出来，不然的话还不让出。 중러 국경의 사람 통행은 지난주부터 차단됐습니다. 화물 트럭은 드나들 수 있지만 운전기사들은 모두 핵산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국경 지역의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新增确诊病例46例，其中34例为境外输入病例。 헤이룽장성에서는 이달 들어 자생적인 환자도 2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국경 소도시가 재확산의 진원지가 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북쪽 중러 국경뿐 아니라 남쪽 미얀마와 베트남 쪽 국경도 통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립국자를 감시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세관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부분적인 개학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곳 베이징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다시 발생해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의 항공모함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크루즈선에 이어서 항공모함까지 밀폐된 대형 선박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프랑스 툴롱 해군기지 부근에서 프랑스 해군 병사와 장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드골호에 탑승한 승조원 1,760여 명 중 수백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병원에 속속 입원했고 나머지 대원들은 툴롱 기지에 격리됐습니다. 드골호는 나토 연합작전의 일환으로 발트해에 배치돼 있던 중 승조원 수십 명이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이자 작전을 멈추고 일정을 앞당겨 귀환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서도 지난달 무더기로 환자가 나왔습니다. 항공모함이 괌 기지에 정박한 이후 사망자까지 나오자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승조원이 4,800명이나 되는 루스벨트호에서는 감염과 확산 경로에 대한 전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집단 감염 사실을 국방부에 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책임으로 함장이 경질된 뒤 해군 장관 대행까지 사임하는 사태가 이어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Letters should not have been sent to many people, unclassified. That was a mistake.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루스벨트호 승조원은 이미 수백 명이 넘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희생자가 속출하며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는 항공모함 감염 사태까지 고심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 몸에서는 특정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호르몬은 실연을 당했을 때도 분비된다고 합니다.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과 실연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까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 확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